치석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단순 치은염에서 끝나지 않고 치주염으로 넘어갑니다. 잇몸뼈까지 녹이는 질환으로 번지는 거죠.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인데 잇몸뼈를 조금 녹이고 조금 더 녹여서 이제는 결국에는 치아가 많이 흔들리게 되고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이를 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죠. 안녕하세요. 밝은 미소를 찾아드리는 원측과 병원장 유현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것에 관해 설명을 드릴 거냐면, 여러분 혹시 치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치석이 되기 전 단계의 치태라고 합니다. 치태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치태, 치석 두 가지 다 말 그대로 치아 주변에 음식물 찌꺼기가 껴있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치태와 치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흔히 아는 치석이라는 것은 당연히 제거 대상으로 알고 있으시죠. 마찬가지 치태도 그때그때 제거가 돼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치태와 치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치석이 되기 전 단계를 치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태를 검색해보면 치태에 대한 용어 정의가 음식물 찌꺼기와 침 속의 단백질, 세균이 섞여 만들어진 끈적한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음식물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끈적한 음식물 찌꺼기가 제때제때 제거되지 않아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을 보고 치석이라고 부르죠. 치태는 그러면은 그때그때 당연히 제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단음식, 자, 단음식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연상드세요? 끈적끈적하죠.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단 것도 단 거지만 단 음식의 거의 대부분이 치아 표면에 잘 들러붙기가 쉽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태 관리가 잘 안 되면 충치 생길 염려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치태 관련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치아 표면이나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틈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지 않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은 당연히 칫솔질을 구석구석 잘해서 치태가 쌓이지 않도록 바로바로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치태가 많이 쌓여서 관리가 안 됐을 때는 첫 번째 걱정되는 거는 충치, 그리고 두 번째 치주염의 첫 번째 단계인 치은염, 잇몸 주변이 살짝 붓고 부어서 발적이 됨으로 인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피가 나고, 이 치은염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치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치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치석이란 거, 이런 치태가 조금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돌처럼 굳어져서 치석이 되는 겁니다. 치석이 되는 순간 관리 방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직 치태에 머물러 있을 때까지는 치과 병원에 가지 않고 집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칫솔, 치간이솔, 치실을 쓴다든가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전동 칫솔 내지는 구강 세정기, 이런 구강 관리가 되는 단계죠. 하지만 치석이 되는 순간부터는 치아 표면에 끈적하게 붙은 거가 돌처럼 아예 단단하게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는 이제는 제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치석이 되는 순간부터는 치과에 오셔서 스케일러라고 하는 걸로 미세한 진동을 줘서 말 그대로 돌이기 때문에 떼내야 됩니다. 관리 방법 차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치태 관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치태 관리가 잘 되면 치석이 생길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치태 관리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치석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단순 치은염에서 끝나지 않고 치주염으로 넘어갑니다. 치주염은 잇몸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잇몸 뼈에까지 이제 안 좋은 영향, 잇몸 뼈까지 녹이는 질환으로 번지는 거죠. 치석이 처음에는 눈으로도 보이는 곳에서 시작했다가 이 치석이 차츰 커지면 치아 뿌리와 잇몸 사이 틈을 들어가면서 잇몸 뼈를 녹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잇몸뼈를 조금 녹이고 조금 더 녹여서 이제는 결국에는 치아가 많이 흔들리게 되고, 치주염이 심한 것 때문에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이를 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치태와 치석이라는 것의 차이점에 관해서 설명이 드렸는데요. 차이점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전 단계, 그 후 단계이기 때문에 치석이라는 거에 대한 걱정을 없애려면 치태 관리를 잘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치태 관리를 어떻게 잘하면 될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구강청소 관리 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환자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구석구석 이를 닦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치열이 불규칙하다거나 뭐 사랑니가 있다거나 그런 부위들은 관리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구강 청소 관리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뿐만 아니고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기검진, 스케일링까지도 꼭 받아야 됩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스케일링이 필요한 거는 치석만 스케일링이 필요한 것처럼 잘못 오해하실 수가 있죠. 치석이 돼버리는 순간 이거는 꼭 병원을 오셔야 되는 거고, 치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입안 구석구석에 사실은 환자분들이 관리 못하고 남겨져 있는 치태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병원에 오셔서 스케일링을 통해 제거를 함으로써 치석이 되는 거를 사전에 막아버려야죠. 그래야지 단순 잇몸 질환에서 끝날 거를 치주 질환, 치주염, 잇몸 뼈까지 녹이는 골치 아픈 치주염까지 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치태와 치석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약간 겁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요즘 많은 연구 결과 중에 만성 치주염, 입안에 치주염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굉장히 장시간 동안 쭉 그냥 치주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특히 연세가 높은 분들,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이런 전신질환이 있는 분들의 치주염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치주염이 있다고 해서 없던 고혈압이 생기거나 없던 당뇨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상관관계가 있다. 어떤 상관관계? 고혈압, 당뇨, 뇌혈관,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 치주염까지 있어버리면, 치주염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 입안에 항상 쓸데없는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균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담고 산다는 거죠. 그 균들이 잘못해서 타고 흘러 들어가서 혈관 내로 침투했을 때 그 균들이 혈관벽에 상처를 일으키게 되고, 그 상처가 우리 표면에 낫는 것처럼 쉽게 바로바로 낫는 게 아니고 그 상처 부위에 쉽게 말하면 흉이 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는 치주염을 그냥 단순하게 잇몸 안에서 치아만 안 좋게 하는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꼭 관리하고 신경 써야 될 만성 질환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심혈관계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특히나 더더욱 신경 써서 잇몸 관리, 치주 관리, 치석 관리 꼭꼭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치석과 치태의 차이점,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마지막에 제가 조금 무서운 얘기는 드렸지만 이렇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안의 치주염을 만성으로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 이미 어느 정도의 심혈관계, 고혈압, 당뇨 이런 전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더욱 꼼꼼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쨌건 간에 항상 기본 습관처럼 되셔야 될 게 건강한 잇몸 관리, 그리고 철저한 구강 청소 관리, 그리고 정기 검진, 정기 스케일링 꼭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